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타임즈와 시민프레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2대 총선 프로젝트, 각 지역의 역대 선거 결과 분석과 전국 분석,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서 내년 총선 전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총선 전국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차 관문인 당내 경선, 공천을 통과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예비 후보자 초청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영기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박영기의 진심, 네, 이런 그 북콘서트가 예고돼 있어서 네, 먼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영기 북콘서트, 박영기의 진심, 기본사회, 대한민국 30년 미래비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토크 콘서트까지 합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듯 요즘에 검찰개혁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뭐 새로운 게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뭐 막강하신 분들이 출연을 하시네. 네? 최강욱, 변희재, 박시영, 임진걸, 안진걸, 네, 이렇게 네 분의 패널들이 같이 이제 토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1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 밀리토피아 호텔이네요. 네, 밀리토피아 호텔 5층 아트홀이라고요. 네. 아주 시설 좋은 최신의 그렇습니다. 그 유래 좋은 곳에서 하십니다. 미래가 우리 수정구에서 가장 큰 동이에요.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변화와 발전의 상징이기도 해서 네. 또 거기에 네. 잠깐 그 일부만 네.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네. 기본사회, 대한민국 30년 미래비전, 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제 책이 이제 쭉 살아온 저의 과정, 성남에서의 성장 과정, 그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과정들도 이렇게 녹여놨지만,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적었어요. 네.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이제 1960년부터 30년은 산업화 시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경제 발전이라는 공과 또 어떤 반민주 이런 탄압에 대한 또 그림자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좀 봅니다. 근데 그 이후 30년은 이제 1987년 어쨌든 노동자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이후 지금까지 한 30년, 이거는 이제 민주화의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또 30년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87년 체제가 새로운 사회로. 제가 주목한 것은 이제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교육, 어쨌든 가장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체제, 제도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만들었고, 그 내용을 이번 북콘서트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도 취재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가는지,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동료 기자 한 50분만 모셔오면 그랬으면 참 얼마나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이 총선 전국이 예측 프로예요. 지금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로 바뀌는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을 갖고 예. 있는데, 네, 이제 양기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리고 또 과반의석 이상 11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낙연 후보가 또 새로운 신당을 예고하고 있고, 오늘 또 만났는데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 패기를 내세워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한판 붙어보겠다고 저렇게 이제 밖을 돌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정의당까지 하면 4개, 5개 정당이 아마 22대 총선에서 서로 국민에게 호소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런 총선, 지금 이 전국이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마 예정자들은 호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악재로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와중에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 박영기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성남 수정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위기는 다른 말은 또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다당제로 치러졌던 게 그 열린우리당 만들어졌을 때예요. 그때가 아마 저희 수정구의 김태년 의원님이 첫 정계 진출했을 때 겁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30년, 제가 기본사회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름할 중요한 이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죠, 우리 국민들이.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막 민생이 도탄에 좀 빠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뭐 하나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 한 60%, 70%에 되는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총선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종을 안 울리면 대한민국 사회 암울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퇴진이니 탄핵까지 포함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민주당 사실은 많은 성과, 아까 얘기한 민주화 세력에 의한 한국 사회의 업그레이드, 선진국 진입 해냈지만 지금은 이제 586, 386부터 586으로 얘기하는 우리 그 선배 정치인들이 한 20년 이상 정치를 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더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좀 보입니다. 이미 또 기득권화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당내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게 이번 총선에 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우리 국민들, 수정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뒤로 잠깐 돌아보시죠. 네.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다. 네. 내년 4월 10일에 당선증을 받아드시고 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셔서 선서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게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다 내년 4월 10일인데 아마 6월에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송결용 회장님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만의 정치인은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그런 아젠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더불어 우리 수정구 발전을 위한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그 일할 상임위는 정했습니다. 제가 정했다고 그걸로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가 저에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우리 시대, 우리나라, 우리 세계, 우주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면 환경 문제, 위기, 기후 위기 문제 이 부분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의 지금 탄소 문제,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앞장서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죠. 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경선인데, 4선 의원 16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김태년 의원이 버티고 있어요. 원내대표까지 했고, 또 이재명 당대표나 또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선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 진짜 이게 지금 가서 딜이 된 거잖아요. 용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박창순 전 시도 의원을 거친 그런 또 지역 정치의 기라성 같은 같은 분이 또 엊그저께 또 여기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바꿔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오시는 분마다 다 이렇게 자당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해야 돼요? 그거를 당권이잖아요. 그렇죠. 민심이고, 그리고 수정 구민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부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나는 박영기는 수정 주민들이 그리고 당심이 나에게 움직일 것이다. 예측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선거는 뭐 조직도 있지만 사실은 바람과 흐름입니다. 예, 주민의 여론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22대 총선은 아마 싹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180석을 줬는데 누구 5년이나 4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더니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저는 정치 잘하시는 분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최고의 지지율이었음에도 정권을 뺏겼어요. 그러니 180석을 줬는데도 저러는데 뭐 200석 주면 더 잘하겠냐라고 자괴감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이면은 기존에 10년, 20년, 뭐 30년 정치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물러나라. 이제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내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이제 권리당원 50%, 주민들 안심번호 50%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보면 다 이 흐름이 같이 가요. 여론과 우리 권리당원의 의식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한 2달 정도 남은 기간 그런 여론을 갖다가 분출시키고 국민들을 그다음에 주민들을 결집시키면 분명히 이긴다. 그리고 어느 정치인도 그 바람 앞에서는 뭐 저는 촛불일 수밖에 없다. 보고 저는 겸손하게 우리 당원들 믿고 우리 권리당원들에게 저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주민들 만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성남시 수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설득하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새로움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수정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이제 선거 사무실이 이제 시의원 앞에 뭐 김태년 의원님 저기 그냥 사무소 맞은 대각선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태평동, 그 다음에 신흥동, 수진동이거든요. 저는 태평동, 수진동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30년, 40년 전에 봐왔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한 도시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될 수 있을까?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 이거 깜짝 놀라요. 저는 근데 옛날 향취, 정치 때문에 뭐랄까요, 그 노스텔지요? 향수도 느끼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거 문제 반드시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정치인들 잘못해 왔다. 이거는 바꾸고 개선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하여튼 가장 우선순위에 고민을 하겠다. 이제 더불어 가장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주차 문제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평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뭐 차를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좀 하려고 하고요. 문제는 또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수정은 중원 분당보다 더 정체져 있고 뒤쳐져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 누구한테 책임을 뭐 묻고 싶지만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도 반드시 좀 더 사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는 교육 문제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분당, 판교 못지않게 좋은 그 도시, 좋은 마을 이렇게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예정된 20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벌써요? 네. 근데 이거 얘기를 재밌게 하시니까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달력 좋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성남 시민, 특히 수정 구민들에게는 왜 박영기가 22대 총선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뼛속부터 성남 사람이고 성남 세대입니다. 이제 저희가 50년이 됐잖아요. 이제 51년째로 넘어갑니다. 내년 이제 총선이 있는 해에는. 근데 저희 성남 세대에서 성남의 4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건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세대도 교체돼야 되지만 정말 성남을 잘 알고 성남을 사랑하고 성남과 함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 성남 세대가 좀 책임지고 성남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첫 출발을 제가 테이프를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남이 저를 키우고 자라고 사실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준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이 늙고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하셔요.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저는 이제 서울 성남공항이 저희에게는 기존에는 굉장히 저희의 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였지만 그게 제대로 다시 개발을 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린다면 축복의 땅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주거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은 그런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해봤는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어. 이거는 기성 정치인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매너리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제가 우리 성남 그다음에 수성구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맨 앞장서서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제1호 입법으로 성남 서울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은 뭐 제가 공인노무사법 전면 개정안 관철시킬 때 변협 반대하고 행정사들 반대하고 뭐 행정안전부 반대하고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반대했어도 거의 원안대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거는 정말 간절하면 되거든요. 저는 간절함으로 성남의 새로운 국회의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젊은 패기로 또 간절함으로, 네, 그래서 올드한 정치인들과 한판 승부를 벌여보겠다. 그래서 수종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 네. 네, 이렇게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성남 수정에 출사표를 올린 더불어민주당 박영기 젊은 예비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메일타임즈와 시민프레스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수종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